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는 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이 엄청 중요하죠.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는 직업이라도 내 적성에 맞지 않으면은 오래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내 적성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대학을 왔는데 대학에서도 막상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내 적성에 잘 맞을까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에 기반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이 적성에 잘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커리어를 브랜드 마케팅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옮겨서 지금 4년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마케팅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극단인 분야예요. 그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는 매일 연예인이랑 같이 광고 촬영하고, 맨날 크리에이티브 뭐 카피 쓰고,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엄청 내는 작업들이 위주였다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는 맨날 숫자 보고 그리고 엑셀이랑 싸움하는 게 제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도중에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오해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려면 수학을 엄청 잘해야 된다. 제가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 팀을 이렇게 관음해 보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수치로 말하기 때문에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만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능을 볼 때 다른 거는 진짜 다 잘했는데 수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절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리를 5등급을 받고 대학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 시작하기 전에도 나는 수포자인데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냥 더하기, 뺄셈,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수학은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려면은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퍼포먼스 마케팅은 데이터를 자주 보는 직종이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볼 때 계산은 막상 그런 분석 프로그램이나 엑셀이 다 해줘가지고 딱히 내가 스스로 뭐 계산을 해야 될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향적인 사람들은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안 맞는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그냥 모니터에 있는 데이터를 체크하고 엑셀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만약에 내가 외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 사실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 입사하면은 미팅이 많이 없고 보통은 엑셀에 파묻혀서 캠페인만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은 하루 일과 중에 사람들이랑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루할 수 있다는 점? 그거 말고는 점점 직급이 올라갈수록 외향적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미팅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저도 오늘 미팅을 6개나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직급이 올라가면서 많아지고 외향적인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커리어 초반에는 사람들이랑 항상 만나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팀원들의 비율을 보면은 내향적인 사람들의 비율이 한 60% 되는 것 같고 외향적인 사람들의 비율은 40%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오해 세 번째, 창의력이 필요 없다. 생각해봤을 때 제가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보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 사실 창의력을 좀 덜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브랜드 마케팅을 할 때는 맨날 카피도 떠올려야 되고 프로모션도 맨날 컨셉을 정해야 돼가지고 맨날 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맨날 짜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퍼포먼스 마케팅은 창의력을 쓸 때가 사실 뭐 광고 소재 만들거나 아니면은 광고 카피 쓸 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큰 회사는 이런 이미지 크리에이티브나 아니면은 광고 카피도 전부 다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따로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창의력을 쓴다는 거의 기준을 이런 카피나 아니면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적용하면은 창의력을 쓸 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창의력을 조금 넓은 범위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거를 개선할 때 조금 창의력을 쓸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해가지고 이걸 개선시킨다든지 이럴 때 쓰이는 창의력은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답이 없어가지고 그 효율화를 시키려면은 끝없이 효율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퍼포먼스 마케팅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창의력을 쓸 기회가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5회를 다 말해봤으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꼼꼼한 사람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맞아요. 막 사람들 보면은 하루에 일과를 이렇게 쫙쫙 적어가지고 이거 체크리스트 하는데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은 잘 맞을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캠페인 하나를 셋업할 때 엄청 신경 써야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라도 놓치면은 막 몇천만 원을 하루 만에 낭비할 수도 있고 되게 신경 써서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처음 시작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꼼꼼한 것도 점점 늘릴 수가 있으니까 사회초년생이라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평소에 꼼꼼한 편이라면 조금 유리하다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심이 많으신 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이 진짜 숫자를 갖고 놀고 막 돈을 막 벌고 이런 이미지를 막 상상하시는데 사실은 엄청 세세하게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그 데이터를 뽑을 때 여러 가지 채널에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뽑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채널에서 온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의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 데이터를 부르는 방식이 다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수정해주고 그리고 데이터에서 뭐 가공할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미국 계정에서 왔으면은 이거를 뭐 파운드로 바꿔줘야 되고 유로도 파운드로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들이 많아요. 이게 웬만하면 또 자동화가 되는데 또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고치는 그런 인내심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검색 광고를 런칭할 때는 세일 기간인 경우에는 모든 캠페인을 다 다운받아서 다시 세일 URL에 맞게 고치고 세일 광고 카피도 넣어가지고 보통 이 광고 그 엑셀 파일을 다시 업로드를 하거든요. 여기에 보통 5만 개의 그런 엑셀의 그 로우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또 나라마다 올리려면은 엄청나게 반복적인 작업을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려면은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막노동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제가 일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 미팅을 하면은 음악을 들을 수 없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공할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보통 사람들 중에서는 적성이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가 아까부터 계속 데이터 했는데 그 세 번째로 데이터를 좋아하시는 분은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맞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제가 데이터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어떤 질문에 있을 때 그냥 내가 상상해서 대답을 하는 것보다 그 뒤에 근거를 이렇게 붙여서 대답하시는 분 있죠. 어떻게 보면 논리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데이터를 또 잘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뽑을 때 데이터를 그냥 뽑고 이번에 효율성이 몇 프로 개선됐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이 30% 올랐으면은 왜 30%가 올랐는지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뒤에 뭐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는 거 좋아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약간 못 참으시는 분들 있으면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구글의 검색 광고는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광고주가 직접 세팅해서 운영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몇십 년이 된 만큼 기능도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 일이 맨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구글 검색에서 찾아서 이해를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한데 제가 모든 것에 빨리 질리거든요. 조금만 익숙해지고 쉬워지면은 질려가지고 바로 다른 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은 지금 4년을 해도 매일매일 배울 게 있어가지고 안 질리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배우는 거 관심 없고 그냥 회사에서 그냥 적당히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안 배우고 그냥 하던 것만 하면은 퍼포먼스 마케팅은 진짜 몇 개월 안에 바로 뒤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은 좋은 능력이긴 한데 컴퓨터를 잘 다루거나 IT 쪽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보통 회사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퍼포먼스 마케터가 직접 SQL 쿼리도 쓰고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그런 매핑이라고 하거든요. 연결시키는 거를 매핑을 할때 퍼포먼스 마케터가 직접 이렇게 코드를 써야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뭐 코딩 지식이나 아니면은 이거 데이터를 뽑는 그런 스킬이 있으시면은 도움이 될 때가 많고 그리고 또 퍼포먼스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에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URL이 우리 그 시스템이랑 잘 연결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코드를 붙이는 걸 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트래킹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컴퓨터에 뭐 하나 설치하는 것도 엄청 애먹으시는 분들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입사해서 하는 게 뭐 구글 애드 설치하고 그리고 여러 계정 연결하고 그 데이터 플랫폼 설치하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컴퓨터를 조금 잘 쓰시는 분들은 퍼포먼스 마케팅 팀에 입사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제가 퍼포먼스 마케팅 그 직무 교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퍼포먼스 마케팅이 잘 맞는지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려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의 전망 이런 거를 다 포함한 직무 교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유튜버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를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올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또 퍼포먼스 마케팅에 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